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의 정재입니다. 이번 주는요,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 시작되는 한 주였습니다. 근데 월요일 반짝 기대감하고는 4일 연속 내리 지수가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20선으로 회귀를 한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또 금요일장에서는 코스피가 1%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 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시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지수를 쭉쭉 내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 지수를 뚫고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요. 머니왕과 함께 여러분들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세워보시는 것은 물론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왕,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아주 가득가득한 수익을 위한 비전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종목에 대한 문의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꼼꼼한 시장 분석은 물론 여러분들 계좌를 위한 풍성한 수익 전략까지 세워주실 머니왕 두 분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김도영 위원님,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든든한 비전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올라오는 섹터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비중 조절이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성공 투자를 위해서 세워보면 좋을지 먼저 김도형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비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 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실질적으로 전일 저번 주, 이번 주까지에 대한 자금 흐름은 상당히 이제 외인들에 대한 선물 매도,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량 선물 매도를 쏟아내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까지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축 우려감에 대한 것이 글로벌적으로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대한 마찰 여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글로벌 경기 패권 전쟁에 대한 것이 또 한 번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도 좀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 경색에 대한 금융권 어떤 기업에 대한 금융 경색에 위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에 대한 매도 전략 한마디로 이제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보유 지분에 대한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이 나타나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이번 주에 나타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GS건설 관련된 부실 건설 논란을 통해서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가 좀 크게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대한 리스크까지 전해지면서 채권 거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를 통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까지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실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은 매도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언제까지 시장이 빠질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산업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장주인 에코프로에 대한 지속적인 100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산업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비중,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10% 정도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새 98만 2천 원,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98만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양봉을 꽉 채우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고가,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신고가가 대장주로서에 대한 아니면 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 추가적으로 글로벌 양극재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증설 그리고 확대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니 2024년, 2025년까지도 양극재 쇼티지에 대한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공장을 증설해서 판매되는 것, 생산을 하면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좋은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수익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치킨 게임에 대한 것이 양적 성장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면서 차량 판매에 대한 대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죠. 추가적으로 2025년, 2030년까지 대부분의 내연기관보다는 80% 이상에 대한 것을 전기차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는 한 3개 정도를 꼽고 있는데 조금 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인 에코프로와 저는 양극재에 대한 쇼티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도 있고 여러 가지 4개의 회사가 있지만 탑픽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어저께 6.7%에 대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점에 대한 것을 트라이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코스모 신소재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세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로서 올해 저점이 54,9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42,500원을 찍고 21선에 대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1월 24일 날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까지 11차 목표 가격까지 달성이 된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것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추가적으로 LG화학과에 대한 2조 4천억에 대한 수주 물량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요 근래에서 시장이 계속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ESS 산업, 전기차 산업, 2차 전지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레벨은 레벨 3와 5와 8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레벨 3는 우리가 자주 쓰는 전동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레벨 5가 ESS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기술이다. 그럼 레벨이 3개가 더 올라가야지만 EV 차량에 쓰이는 양극재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이런 양극재에 대해서 폐 배터리를 이용해서 ESS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글로벌 탄소 배출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 이것들은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화두가 됐던 작년에 화두가 됐던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 이상을 수소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60%를 나머지 5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성장이 나타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상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없는 그런 자연 에너지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성장 동력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확대, 그게 중국이든 중동이든 북미든 미국이든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변압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금 노후화된 변압기에 대한 교체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ESS 및 변압기 기업들에 대한 성장 동력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은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세 개에 대한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차트를 조금 딱 보면은 올해 4월 중순 정도에 4만 원 정도에 대한 가격에서 지금 현재 거의 7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 야, 이거 한 100% 정도나 올라왔는데 이거 더 이상 올라가겠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2,900억에 대한 수주권까지 받아내면서 밸류정, 한마디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수주권까지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존에 가고 있는 수주 물량도 어마어마한 양에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비중에 대한 것 15% 정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섹터의 2차 전지라고 한다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섹터이죠. 반도체 섹터 여전히 10%에 대한 비중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그 고성능 칩에 대한 니즈, 그리고 그 AI 산업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한마디로 백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고성능 칩인 HBM 관련된 성장 동력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AI 산업과 로봇 산업을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그 흐름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 기업에 대한 실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매출의 5% 정도밖에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인데 삼성전자가 올해 HBM 시설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2024년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성능 칩에 대한 개발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이 약 1년에 25에서 40% 정도까지에 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장비 쪽에 대한 성장 동력, 공장 라인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좀 교환하고 교체하고 새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로 다가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주로서는 한미반도체, 뭐 SNS텍, GST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전 탑픽으로 세 가지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 조금 어렵고 힘든 한 주였는데 잘 버티신 그런 자리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힘차게 반등에 대한 것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힘찬 반등이 기대되는 와중에 우리가 비전 전략 세워봤습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비전은요, 다음 주 2차 전지 10%, 그리고 ESS, 전력 쪽에 대한 비중을 15%, 반도체 10% 두어주셨고요. 관심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반등과 함께 움직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의 다음 주 우리의 달달한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먼저 금요일 뉴욕 증시를 좀 보시면요. 뉴욕 증시와 국내 주시는 이런 고용 폭탄에 말 그대로 시장이 좀 초토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고용 지표가 트리거가 돼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된 이 비농업 일자리 수가 너무 과하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시장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어젯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또 비농업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은 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일자리 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그런 지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비농업 취업자 시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요. 지표가 나오자마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스닥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5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죠. 같이 발표된 실업률이 전달 대비 하락을 했고요.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복잡한 지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생각이 많으실 타이밍인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나스닥이 슈팅이 나왔다가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취업이 안 돼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또 취업할 인원이 없으니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고요. 취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취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채용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한 것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결국 어제 나온 지표들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뜨겁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위기를 볼모로 연준을 위협하던 이러한 시장은 이제는 잇따른 은행 위기를 마치 메스로 도려낸 듯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긴축 의지를 다지는 연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이 연준의 추가 긴축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러한 우려가 나오면서 노동부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 지수보다도 종목별, 섹터별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섹터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가 바로 전기차 부품 섹터죠. 비중 1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인도량이 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스타트업 선두주자죠. 리비안이 인도량 또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전동화 추세에 발맞춰서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생산량 대비 40%를 상회하는 이러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그 자동차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현대 기아차 또한 2분기에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기아차는 이번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상장한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자동차 부품주들은 주로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기업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실적 또한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약진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현기차의 이러한 정말 상장 이후 최고의 실적 이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이러한 현기차의 눈부신 활약으로 낙수 효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전기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전기차 부품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요. 관련주로 나노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첨단 소재와 또 기능성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모센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보 모터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이고요. 그리고 최근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 대량 수주로 인해서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또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또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비중은 1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이죠. 삼성전자는 HBM 생산 능력을 내년 말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주요 장비들을 발주를 했습니다. HBM의 증설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1조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AI 산업 확대와 더불어서 HBM 반도체의 수요는 장기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HBM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후공정 장비 기업들의 수요 역시 장기간 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하반기 양산을 예고한 이러한 제품들과 또 최근 개발을 완료한 이러한 HBM 차세대 제품들을 본격 양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HBM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두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역대 최대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그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는 이러한 영업 손실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줄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실적에 감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기회로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이러한 후공정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주 보시자면요. 먼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레이저 마커나 응용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TSE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OLED 검사 장비 제조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섹터가 바로 크린룸 관련주죠. 제가 요즘 계속 방송에서 크린룸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포럼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크린룸 확장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진행 중이고, 또 시장 수요에 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두 군데 모두 크린룸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향후에 반도체 크린룸 규모는 약 7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수혜주를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2022년 말부터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린룸에 대한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사실 기업들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이러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이 2027년까지 7배 정도 이상 되는 크린룸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밝히면서 크린룸 관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섹터를 꼽으라면 우리가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다소 소외됐던 이 섹터가 바로 크린룸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크린룸 섹터 좀 수익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관련주로 보신다라면 먼저 신성 ENG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또 설치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시자면은 위드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도 또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요. 크린룸의 분자성 화학적 오염물질을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오늘 요즘 계속 시장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 단기 스윙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FOMC 직전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아마 지금 시장을 경험하시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몸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 의사록 공개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10년물 채권금리가 다시 한번 4%로 4% 정도에 근접을 했죠. 제가 10년물 채권금리 4%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종의 발작 버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라면 이런 부분 좀 짚어볼 수 있겠죠. 작년 11월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가 4%를 넘어섰을 때
터진 이슈가 있죠. 바로 CS의 유상증자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다시 한번 10년물 채권 금리가 4%에 근접했을 때, 넘었을 때죠. 자, SVB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유럽은 계속해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도 미국은 견딜만 하다라면서 긴축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증시는 상승하다가 지금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시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애매한 조정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추경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 단기 수익 전략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시장에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비중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비전은요. 다음 주 전기차 부품 쪽에 10%, 반도체 장비에 10%, 클린룸에 20% 이렇게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있었고요. 수익 관점에서 또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왕 두 분의 다음 주 비전 함께 챙겨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서둘러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도 답답하지만 내 종목이 훨씬 더 답답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소통하고 종목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기실 분들은 지금 서둘러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임보 로보티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109,000원에 20%요. 매수 가격 109,000원에 비중 20%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아니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2달이나 되셨어요? 그럼 몇 월쯤 되실까요? 5월? 4월? 제가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다 내려간 줄 알고. 이제 고점 15만 원까지 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맞아요. 10만 원대에 여기를 잘 지지해주면 될까 싶었는데 올라가는 거 보셨을까요? 혹시? 살짝 올라가는 거? 네. 예. 그때 또 속으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또 명쾌한 분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 네, 바로 연결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조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조정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보였던 그런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행보는 AI와 로봇 두 가지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에서 강하게 어필했던 AI 산업에 대한 가속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것이 잠깐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한 16%, 12에서 16%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살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지분이 6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진행할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의료 관련된 로봇 산업. 한마디로 지금 잼스 힙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발표와 그쪽에 대한 포지션을 좀 강하게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에서 인수를 한
엠러에 대한 물류 자동화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차후적으로는 지금 삼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돌봄 로봇 그리고 공기청정 로봇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로봇을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 산업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9천 원이 매수 가격이신데 지금 9만 1,100원 정도 수준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8만 8천 원 정도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이전에 올랐던 자리에 그리고 갭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가격대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것은 권유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여기서에 대한 반등이 조금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날 것인데 지금 사실 AI 쪽에 대한 전체 시장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삼성과에 대한 콜라보가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은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영업이익 적자를 좀 기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8만 8천 원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더 성장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박스권, 이 하방에 대한 이 흐름을 조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역배열이지만 한두 번에 대한 상승으로 완전히 차트에 대한 모습이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만 8천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8만 8천 원 정도가 깨지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반등이 가능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고점에 대한 트라이까지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볼 수가 있다. 그래서 12만 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네. 일단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지지가요. 8만 8천 원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이 8만 8천 원 지지 잘하면서 전환의 시기를 맞느냐, 어떤지 그 여부를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지지하면서 또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12만 원 말씀을 해주셨어요. 긴 호흡으로는 긍정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문자는 MDS테크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2,566원이고요. 비중 21%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MDS테크에 대해서 이슈와 함께 또 대응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달의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원격 지원 솔루션인 애니데스크를 국내 청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LG U+와 스마트 무전 시스템을 사업을 협업을 한다 소식에 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뭐 크게 주목을 받는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히 뭐 소소하게 상승 흐름을 또 이어내기도 했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테크 차트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2,566원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수급이 조금만 동반된다라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슈가 발생했던 자리가 6월 28일이죠. 자, 6월 28일에 원격 지원 솔루션 애니데스크를 국내 출판을 한다 이런 소식으로 애니데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 사실 윗골이 달면서 크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보신다라면 이 지지 라인입니다. 장기 이평선 이 자리 2,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2,566원이죠. 예, 이거 지금 21% 비중인데 한 번에 21%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물타기를 하셔서 평단을 낮춰놓으신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평단 낮추신 이 금액까지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동반된다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2,600원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더 비중 축소하시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시장 주도주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요. 시장에서 살짝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하단으로 2,000원, 상단으로 매수가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비중 축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스테크 풀어봤습니다. 이 종목을 수급이 조금만 더 붙여준다면 더 좋은 좀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요, 2,000원의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매수 가격 도달 시에는 수익을 잘 챙기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MD스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에 대해서 저희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위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넓힐 수 있도록 종목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의 지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미 반도체 전략 지난 6월 12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고요. 저희 딱 이 지점에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19% 상승폭 키워갔습니다. 한미 반도체 앞으로의 기대감도 실어주셨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한미 반도체를 6월 12일 날 추천드린 이후에 32,150원까지 상승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 2023년에 1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장비 관련된 거에서 사실 실질적인 대장은 한미 반도체이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따라서 이게 DDR5로 넘어가느냐 HBM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확고히 새롭게 열린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일 상승에 대한 모습을 소폭 보이다가 살짝 상승폭을 반납한 것에 대한 부분,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제대로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향후 하반기 실적과 2024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 한마디로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여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한마디로 기업에 대한 실적 성장과 가치에 대한 측면은 항상 시간에 대한 것과 함께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눌리는 것에 대한 한미 반도체도 조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눌림을 받은 것은 굉장히 빠르게 원래에 대한 가격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플러스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목표 가격에 대한 원래 가격으로 회귀에 대한 속도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32,150원이 최고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레벨업하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35,000원에 대한 가격까지 안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의 성장성을 전망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우상향하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한미 반도체 지난 월요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2,000원 터치했는데 이번에 김도영 의원님 한미 반도체 35,000원까지 보고 가자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실리콘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따끈따끈한 전략이고요. 그 사이에 13%나 올라간 모습입니다. K뷰티 글로벌 수익 기대감 가지고서 성장성과 함께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실리콘2 역시 고점을 경신해 갈 수 있을까요?
글로벌 한류에 대한 열풍, 지금은 시대가 TV만 보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번에 메타에서 인스타그램과 연결되는 그런 네. 스레드. 제가 SNS를 안 해서 제가 이름을 제가 잘 힌트 모르는데 드렸어요. 네. 스레드라고 하는 앱이 나타나면서 글로벌적으로 벌써 1억 명 가까이가 다운로드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MZ 세대들에 대한 흐름은 인스타그램, 뭐 그게 트위터 아니면은 스레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문화를 교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몇몇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행보들이 모든 것들을 뭐 틱톡이라든지 릴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화장법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전달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따라서 블랙핑크든 그게 K-팝, 뭐 BTS든 할 것 없이 K-팝 엔터테이너들에 대한 그 패션과 화장법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한 14% 가까이, 13.89%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 잠깐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쪽 K 컬처, K 문화에 대한 것이 문화에서 산업으로 변화를 한 그런 상황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K 뷰티에 대한 것을 역직구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따라서 우리나라 특히 걸그룹들에 대한 인기가 글로벌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역직구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A2K, 그 JYP의 A2K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 글로벌적으로 K-팝 관련된 엔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뷰티까지 한마디로 국내의 이제 화장법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강력한 한 방이 남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5일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잘 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명품주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한방을 기대해 보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같이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전략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자,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의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 5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입니다. 코리아 FT 지난 목요일에는 한때 15%나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 약세장에서도 힘을 내주는 코리아 FT. 지금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보다 강한 전략 코리아 FT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시장이 반등했을 때 더 강한 시세를 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29년 만에 2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러한 이슈로 사실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카본 캐니스터의 경우에는 미국과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점유율 1위,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도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강하게 시세를 줬던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조정 구간을 좀 거쳤죠. 거치면서 최근에 상당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7월 6일이죠. 7월 6일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본방송 보시면서 코리아 FT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3,500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면서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FT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자동차 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리 지켜주면서 움직임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FT 3,500원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도 시장보다 더 강했습니다. 신스틸 보도록 할게요. 7월 3일의 전략이었는데요. 사실 그날 코스닥이 2%나 빠졌는데 신스틸은요 또 강하게 슈팅을 쏴줬습니다. 5,510원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나와줬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센스 있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2% 이상 빠짐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의 15% 정도 양봉을 켜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철강이 한 30조 원 규모의 철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철강 기업들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동사는 해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 가까이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더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동사의 수혜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신스틸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시세를 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의 하락과 조정에 관계없이 동종목은 양봉을 켜내는 그러한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음봉 그려내는 구간은 어제도 음봉 그려냈죠. 자, 우리가 아름다운 조정 매수할 구간 타이밍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 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4,000원 이탈한다면 조금 더 조정 구간을 거치고 상승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전략 구사하시면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에 대한 지지선 체크를 해보면서 두 가지 전략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스틸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시장보다 강한 전략들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종목에 대해서 얻어볼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의 다음 주 공략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또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도 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또 우상향하거나 또 갈 수 있는 종목 전략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전고점을 막 뚫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양극재 2030년 기준으로 글로벌 양극재 1위를 탈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85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의 핵심 계열사, 수직 계열화가 잘 짜여져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일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6.7%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오른 것은 이제 전초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님의 새로운 전략 포스코 퓨처엠 신고가를 넘어서는 흐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클린룸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이 움직이니까 또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클린룸 관련주 KN솔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클린룸이나 배터리룸 이러한 배터리용 드라이룸을 제조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우리가 KN솔 하면 사실 낯선 그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과거에 그 원방테크가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명을 변경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내 반도체 기업과 공동 개발한 모듈라 공법을 통해서 클린룸 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반도체 클린룸 시장에서의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클린룸과 2차 전지 맞춤형 드라이룸 수주에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의 그 수혜 부분 그리고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 충분히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이러한 공략 부분들은 잠시 후에 무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디테일한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담아주셨는데 살짝 또 힌트를 주시죠. 무료 방송. 6월 첫 주 이후부터 이번 주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전략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점에서의 실적 모멘텀 살펴보면서 공략도 제시해 주신다고 하네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달의 위원님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극대화 방법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변동성은 항상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상방으로 변동성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따라붙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요. 또 하방으로 또 변동성이 나오면 그동안 추적했던 종목들이 눌러줄 때 우리가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떠한 테마, 어떠한 종목 그리고 추적 중이던 어떤 정말 금쪽 같은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될지 잠시 후에 무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 놀러 오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이달의 위원님 사진 옆에, 김도영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됩니다. 머니왕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김도영 위원님, 이달의 위원님과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